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6월 22일 목요일 밤 9시 32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오늘 또 혹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차트를 봄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각도. 각도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각도가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그냥 무슨 어디 사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요때 고점을 찍고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그런데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이 각도에 비해서 딱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각도에 비해서 이 각도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딱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봤을 때 요 각도와 이 각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 어떤 게 더 좋아? 이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가 훨씬 가파르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냥 계속 간다 이렇게 쭉 막 그냥 우주로 뚫고 올라가 이런 건 없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누군가에게는 막 차별해서 안 알려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누차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각도가 매우 중요한데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좋으므로 이거는 상승의 여력이 생각보다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일봉상 뭐가 있었죠? 좋은 모양. 바닥에서 좋은 모양은 뭐다? 전일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는 양봉이 나오면 좋다. 가장 베스트는 뭐죠? 밑꼬리가 아예 없어. 밑꼬리가 아예 없는 양봉, 장대 양봉, 상승 장악형의 양봉, 요런 게 나오면 좋다 그랬죠?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있어. 그죠? 근데 얘가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대단히 좋은 거라 그랬죠. 근데 얘는 일단은 밑꼬리는 있지만 그래도 전일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렸어. 그럼 이거는 좋은 모양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전일의 음봉의 50%를 회복했어. 그러면 좋다 그랬죠. 그 다음 봉을 또 봐야 되는데 역시나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이 음봉을 장악하면서 이제 올라갔죠. 꼭지를 안 땄어.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자리가 뭐죠? 여기를 돌파해야 되고,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여기를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그 이유를 설명했었죠. 왜 그러죠?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여기. 그죠? 이게 바로 전고점, 언덕,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언덕이죠. 그 메커니즘도 있지만 여기를 또 반드시 넘어야 돼. 왜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기냐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 하락 추세, 그죠?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하락 추세를 만들어진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게 하락 추세 라인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럼 얘가 적어도 여기는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는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 얘가 각도가 낮아지면서 좀 완만해지면서 약해. 근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는 분명히 이 세 개의 추세 라인이 근접해 있는 가장 최하단에 있었던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 언덕을 넘어버리면 이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거야. 그죠? 하향 추세를 상향 이탈한다 그러죠?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이 하향 추세 라인을 상향 이탈했으므로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설령 눌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냥 이번에는 너무 강해서 얘도 그냥 제끼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죠?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야.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얘가 돌파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다. 그리고 적어도 얘는 31,046불 이 지점까지는 올라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적어도 얘가 끝나려면 이 위에서 끝나야 된다. 얘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때 여기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꼭지를 못 땄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만약에 힘이 진짜 세다 그러면 얘가 오늘 한 번 더 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깃발형으로 수렴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가는 거야.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여기를 이렇게 깃발로 하다가 이렇게 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든, 다시 또 조정을 쭉쭉쭉 받으면서 내려오든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제대로 올라가든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어요. 왜 그렇죠? 지금 일봉상으로는 이래. 근데 우리의 이 근거는 뭐예요? 월봉이 아직도 뭐 월봉 마감을 하려면 더 기다려 봐야 되긴 하죠. 근데 월봉이 일단 좋아졌잖아. 그죠? 월봉이 전일의 음봉을 완전히 상승 장악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5선을 지켰어. 제가 그래서 이 월봉을 보면서 여러분 기다려라. 홀딩해라.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려도 홀딩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얘는 여기 위에서 끝날 거니까. 31,046불. 왜 그렇죠? 월봉상. 자, 보세요. 월봉상.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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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으로 이 언덕을 돌파하고 꼭지를 못 따고 내려왔어. 그런데 얘가 5선을 깨고 내려와도 음봉 3개는 기다려야 되니까 힘들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온다. 이거였지만 그냥 얘가 이렇게 음봉 하나로 끝내고 5선에서 그냥 말아 올렸어. 그래서 5선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게 올라갔어. 얘가 이렇게 단기적인 내려오던 요 각도보다는 올라가는 각도가 가파랐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갔으니까 이제는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음봉 3개, 음봉 3개의 반을 회복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음봉 3개의 반을 회복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음봉이 몇 개? 하나, 둘, 이 3개의 반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얼마예요? 얘가 여기까지니까. 그쵸? 32,200불대 정도가 이 음봉 3개의 반, 그러니까 50%로 회복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되게 괜찮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단기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이 지점이 어떤 자리냐면 이걸 한번 지어볼까요? 이 지점이 어떤 자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매도로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어디야? 여기 올라갔다가 얘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얘가 요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얘는 이제 이제 당분간은 계속 하락이야.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그래서 이렇게 두 고점, 만들어진 두 고점 사이에 이 최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거는 이건 하락 시그널이 돼요. 여기서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근데 이제 지금 요 자리를 딱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돌파해버리면 이제 다음은 여기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 자리는 어디예요? 이 자리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좀 지금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48,200불 자리예요. 여기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지금 보세요. 음봉 3개니까. 그럼 얘가 여기 뭐 그냥 괜히 올라왔어. 그냥 할 일 없어서. 잠깐 심심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다 말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결국 이번 달에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얘가 여기 31,046불 자리를 돌파해서 종가로 마감하고 윗골이 좀 달면 다음 달도 이렇게 7월, 8월도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 자리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희망회로를 팡팡 돌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야?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한번 그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 31,000 요 자리를 돌파해서 적산병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물려 있는 분들은 이제 물타기 준비를 해야 돼. 탈출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를 돌파할 때. 그죠? 없잖아. 여기 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봉으로 봐서는 뭐 괜찮은 모양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얘가 만에 하나 얘가 음봉으로 다시 전환해.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거지. 그죠? 그래도 어떻게 꼭지만 못 따면 얘 음봉 3개 붙어도 결국에는 요 위로 올라올 테니까 뭐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었죠? 주봉의 모양.
오늘 제가 요 근거를 몇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주봉의 모양에서도 어때? 주봉에서 드디어 이 30주선을 제가 유심히 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중수 이상 봐야 되는 선이라고 했죠. 뭐 이게 꼭 그런 법칙은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때 30주선을 이때 처음으로 깼어. 그죠? 깨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요때도 한번 깼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깨고 그죠? 그런 다음에 단 한 번도 이 30주선을 돌파해서 올라가질 못했어요.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지 못했어. 거의 이게 거의 2년 가까이죠. 여기서부터 사실상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거는 마지막으로 한번 이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는 마지막으로 탈출할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얘가 이 30주선을 깨고 내려올 때는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된 거지. 이때 이제 가자 외칠 때가 아니라. 그죠? 여기를 뭐 마음 같아선 여기 깼으면 좋겠지. 양봉 3개로 깨고 올라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때 못 갔어요. 양봉, 음봉 이러고선 끝났어. 그러면서 쭉 그냥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드디어 얘가 이렇게 수평하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을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하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이 지점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다가 얘가 상승으로 전환하면 이제 얘는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전환되므로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요렇게 만들어졌던 애가, 그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딱 공교롭게 여기 딱 찍었죠? 여기 하락 추세,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요렇게 딱 여길 찍고 이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주봉상 얘는 이제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괜찮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모든 어떤 시그널들이 나쁘지 않은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일봉에서 더 살펴보면 어떻게 됐죠? 자, 보세요. 일목균형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나머지 이평선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이시죠? 뭐 이것도 이제 오랜만에 또 일목균형표 보니까 또 헷갈리시는 분들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 요 빨간색이 뭐죠? 요거는 기준선이에요. 그리고 요 파란색이 뭐다? 파란색은 전환선. 그죠? 이게 맞나? 확인을 해보죠. 여기 요거 이거 이러지? 그렇죠. 파란 선이 컨버전 라인이고 빨간색이 베이스 라인이야. 그럼 맞죠? 그러면 자, 요게 기준선이 맞고 요게 빨간색이 기준선, 요 파란색이 전환선. 그런 다음에 요건 뭐죠? 요거는 후행지표. 후행지표, 후행스팬이라고도 하죠. 후행지표. 그 다음에 요건 뭐? 이거는 구름대, 구름. 양운, 음운, 그러죠? 요거는 마이너스 음운, 요거는 요 초록색, 요거는 양운.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일목균형표는 요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죠? 이 기준선이, 캔들이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기 위해서는 이 기준선이 어떻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으면 안 돼. 근데 기준선이 수평하게 이렇게 이게 캔들이 꼬라박고 있더라도 기준선이 수평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이거는 매도 시그널이 아니야. 이렇게 수평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홀딩 시그널이야.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떤 배열이, 정배열이 있고 역배열이 있죠. 근데 기준선이 이렇게, 뭐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또 복잡하네. 이거 한 메모장으로 한번 볼까요? 기준선이 이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일목균형표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야. 기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환선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요게 기준선, 요게 전환선. 그죠? 이게 기준선. 그죠?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름대도 여기 밑에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후행지표도 요 위에 있고, 캔들이 어떻게 돼야 돼? 캔들이 이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위에. 기준선과 전환선 위에 있어야 좋아요. 적어도 캔들이 기준선 위에는 있어야 돼. 단기적으로.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드디어 요 빨간색이 기준선인데, 빨간색은 옆으로 기고 있죠. 이렇게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져 오고 있다가 이제 옆으로 기기 시작했어. 그런 다음에 요 파란색이 전환선이죠. 얘가 골든 크로스를 했어.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요것도 지워야 되나?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요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죠? 일목균형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나만 뽑아봐. 그러면 이게 후행 지표예요. 후행 스팬. 후행 스팬이, 요게 후행 지표가 되게 중요하죠. 요게 후행 스팬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캔들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랬죠? 요때 꼬라박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올라와 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강력한 이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제가 일목균형표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이거. 이 음운이든 양운이든 간에 이거를 돌파할 때 음봉이 끼면 안 돼. 근데 양봉으로만 그냥 확실하게 돌파했어.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요 음운이 생각보다 얇아. 그래서 이걸 돌파하면 또 순식간에 돌파할 수도 있겠다. 근데 반드시 얘가 이제 이거를 양봉으로만 뚫어야 됐어. 근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일목균형표 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상당히 이제 괜찮은 모양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설령 여기를 돌파 못하고 이렇게 꼬라박는다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든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하다가 가든 간에 꼬라박아도 얘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빵 터져줬죠.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쫄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 말 듣고 이제 막 여기서 이제 막 그래?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일단 덜컥 매수를 했어. 근데 얘가 막 꼬라박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또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차트를 볼 때 항상 얘기했죠. 이 중요한 언덕을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일단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갔으므로 얘는 꼬라박아도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요거를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다 봤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고 추세의 전환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나마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지금은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거 꼭지 못 땄잖아.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음봉 없이 일단 여긴 돌파했어. 그럼 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 3787불. 여기는 일단 이 위에서 끝나, 무조건. 그래야 돼. 그게 우리 채널에서 얘기하는 정석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평선도 잘 보셔야겠죠. 이평선도 지금은 어때요? 5일선 있고, 여기 10선 있고, 20선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정배열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얘가 급하게 올라가면 또 뭐가 있어요? RSI 압박도 받겠죠? RSI가 보통 75 이상이 되면 RSI 압박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어떤 캄다운 시킨 다음에 다시 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의 가장 베스트의 모양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만만하게 이렇게 조정한 상승 조정의 모양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베스트고, 여기 돌파 못하면 한번 ABC로 꼬라박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 그럼 단기적으로 야 이제 또 꼬라박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1시간 봉이거든요. 1시간 봉에서 우리 채널 기준으로는 꼭지 못 땄어요. 그리고 얘가 A, B, C로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서도 A, B,
C 이렇게 내려온 거야.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나왔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키면 이제 다시 돌파하러 가겠지.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지금 전개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은 그다지 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월봉까지 다 봤죠. 한 분기봉 한번 볼까요? 분기봉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분기봉상 어때요? 분기봉상 양봉 두 개가 나왔어. 그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ABC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한 분기 더, 이 올해 말까지 얘가 양봉이 하나 더 붙으면 양봉 3개로 여기까지 돌파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겠죠. 그럼 내년 초에 좀 한번 좀 꼬라박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가면 이제 비트코인은 제대로 한번 또 상승을 해주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1분기에는 되게 강력한 상황이 나왔고 2분기에서도 지금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과연 이제 2분기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요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분기에도 만약에 양봉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뭐 7, 8, 9월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가고 그럼 올해 말 정도에 조금 꼬라박을래나요? 이렇게 10, 11, 12 요렇게 조금 음봉 나왔다가 내년 초 아니면 내년 중순 이쯤에 한번 정고를 돌파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긴 안목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랜만에 본 김에 연봉도 한번 볼까요? 연봉 어때요? 연봉이 괜찮죠? 연봉이 너무 좋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 작년에 이 음봉을 50% 지금 회복하고 있잖아. 50%를 회복했어요, 이미.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거는 좋은 모양이죠. 그래서 올해 그냥 한번 여기까지 쭉 한번 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요 모양처럼. 그러고 나면 이제 내년에 한번 또 쭉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홀딩 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으면 그냥 맨날 1시간 봉, 15분 봉, 3분 봉, 심지어 1분 봉, 뭐, 틱틱이 막 이런 거 하다가 그냥 피 마르고, 힘들고,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관점으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면서 잘, 관망할 때 관망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 타이밍을 잘 노려보자. 이제 그런 얘기였고, 지금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죠. 차트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래서 또 그런 말도 나와요.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다 이제 뭐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지. 도미넌스 올라왔어요. 알트들은 작살나고 이제 뭐, 근데 이걸 코인을 과거부터 이렇게 관심 있게 해보지 않은 분들은 늘 그냥 뭐 주변부를 돌고 실제로 이거를 매매해보지 않은 분들은 막 그런 말들을 쉽게 하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도미넌스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일단은 뭐죠? 얘가 여기를 돌파하기를 우리는 기다렸던 거니까. 여기를 돌파하고 음봉 없이 이렇게 양봉 3개로 올라왔으니까 얘는 이제 눌려도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도미넌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뭐 조금 꼬라박았죠? 지금 약간 이제 나스닥하고, 근데 나스닥도 주봉상 모양을 보면 어때요? 나스닥 이게 이상한 조정이 아니야. 그죠? 아니, 이거 여기 딱 이렇게 쌍봉 찍은 건데, W자형 이렇게 해서, 뭐 조정 받을 수 있지, 이렇게. 그러고 가는 거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끝난 거야? 아니, 오히려 얘는 주봉상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ABC를 꼽지 않다고 이렇게 내려오면, 얘는 상승을 위한 조정이야. 그죠? 나스닥은 그래서 지금 조금 또 빠진다고 또 뭐 그냥 뭐 세상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니 뭐 애널리스트 나와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 얘기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 얘기하는 거 그거 뭐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런 건?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는 없다. 근데 일봉상의 모양을, 일봉의 캔들 모양을 보면 어때요? 이거 좀 느껴지는 거 없어요? 일봉에서 요거 이제 우리 채널을 이렇게 1년 정도 구독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승의 꼭대기에서 자 일봉의 5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서 꼭지를 딱 땄는데 그죠? 근데 중간에 도치 형태의 양봉이 뜨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긴장해야지. 여기 지금 1사분면으로 말아 올릴 것인가 아니면 4사분면에서 꼬라박을 것인가 이걸 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꼬라박으면 나와야지 일단. 5선 다 깼는데 그래서 이렇게 ABC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ABC를 끝나느냐? 아닐 수도 있어. 세묶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깨지면 이제 여기까지 더 내려오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일단 ABC는 나왔다. 비율상의 모양은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한번 지켜보면 돼요. 그래서 주봉으로는 뭐 말짱하다. 월봉으로도 말짱하잖아요. 지금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종마감 해도 다음 달에 또 가겠는데 양봉 5개 나오겠어요. 여기 돌파하면서 얼마? 15,265포인트, 15,284포인트, 그쵸? 여기를 돌파하고 또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정고 향해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지금의 기세는 그렇다. 각도가 내려오는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 똑같잖아. 그러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다시 가는 거예요. 16,764포인트까지는 가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코스피는 어때요? 코스피도 멀쩡해. 이게 이상하다고 보면 안 되죠. 이게 얘도 이렇게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 이게 이상한 모양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수렴하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야? 이 자리를 음봉 없이 뚫었잖아. 양봉 이렇게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는 이번 달에 양봉으로 종마감을 하면 다음 달에 또 갈 수 있어. 꼬라박으면 오히려 뭐 안정빵으로 가는 거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코스피도 나쁘진 않다. 근데 우리가 지금 코스피 제가 이거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언제부터 얘기했죠?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얘는 한 묶음 나왔고 두 묶음 나왔는데 이렇게 꼬라박고 한 묶음이 더 나온다니까. 그래서 적어도 코스피는 이 전고점까지는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간다니까요. 그거 기억하시고 얘가 여기서는 좀 더 조정을 받는 거죠. 왜냐 여기 언덕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런 모양. 여기 이제 뚫고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또 이렇게 막 시장에서 떠도는 말들에 너무 이렇게 또 부안해동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이건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요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지? 나머지 뭐 달러나 제가 10년물 채권도 이제 맨날 체크하고 이랬는데 뭐 큰 변동이 없어요. 뭐 볼 게 없어. 볼 게 없어요. 지금 달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뭐 특별히 지금 달라지는 뭐 변동성이 별로 없어서 그냥 뭐 이렇게 나머지 지수들은 뭐 그냥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큰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알트는 또 이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